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관련한 소식이 주말간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월트 디즈니에서는 매년 이맘때에 D23 엑스포라는 이제 디즈니 뭔가 그 테마파크 관련한 행사, 뭐 크루즈 관련한 이제 발표, 그리고 또 영화 스튜디오 관련한 각종 발표들을 하는 자리입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에도 자체 뭔가 투자자 행사가 있듯이 이제 디즈니도 이런 D23 엑스포라는 자체 뭔가 투자자 행사라기보다는 팬들과의 교감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찾았다고 하네요. 12,000명 정도의 관객이 여기 D23 엑스포 그날 찾았다 하고 뭐 관련해서 주요 내용 발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테마파크 관련 주요 내용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재 월트 디즈니 주가 발목을 가장 크게 잡고 있는 요소는 테마파크 사업의 부진입니다. 현재 영화 스튜디오 사업은 뭐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 뭐 그런 거나 데드풀, 울버린 그런 거 잘 되면서 영화 스튜디오 사업은 다시 돌아서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일각에서는 가격이 비싸져서 안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월트 디즈니가 그동안 디즈니랜드에 투자를 너무 안일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걸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명되고 있는데 그래서 디즈니가 완전히 이를 갈고 향후 10년간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디즈니 뭐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수많은 월드들 다 이제 규모를 거의 2배 가까이 확장하는 그런 투자를 대규모 투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에는 아바타 물의 길 아바타 2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흥행한 영화다 보니까 이 아바타 물의 길 테마 관련한 섹션이랑 어트랙션 오픈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디즈니 올랜도 애니멀 킹덤 파크에도 새로운 테마 구역으로 뭐 트로피칼 아메리카라는 테마 구역 오픈하는데 여기 안에 인디아나 존스, 엔칸토 영화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이게 흥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내용의 새로운 영화의 어트랙션 오픈 예정에 있다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또 디즈니 올랜도 매직 킹덤의 새로운 테마 구역 이제 빌런즈 랜드 원래 월트 디즈니 하면은 항상 뭔가 공주들 있고 뭐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인공들이 주로 있는 그런 테마 구역이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빌런들이 주연인 그런 테마 구역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다음 뭐 디즈니 할리우드 스튜디오에도 새로운 테마 구역으로 이제 몬스터 주식회사 랜드 만든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뭔가 이게 결국에는 지금 당장 오픈되고 그런 게 아니라 2025년에서 26년 그때 착공을 시작하니까 보통 여기서 한 2, 3년 더 걸리죠. 그러니까 27년, 28년 거의 2020년대 후반에 들어야 여기 계획해 놓은 랜드들이 다 오픈을 하는 거니까 뭔가 그 전까지는 자본 지출이 증가해서 조금 부진한 흐름 보일 수 있어도 그 뒤에 이게 다 오픈하고 나면은 다시 관광객 끌어올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시간이 조금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디즈니 결국에는 이게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건데 향후 10년간 디즈니 테마파크랑 크루즈에 600억 달러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이제 투자를 할 거냐 그 돈으로 그런 의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제시한 자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00억 달러 규모는 지난 10년간 투자했던 규모의 2배라고 하니까 월트 디즈니가 이를 갈고 제대로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테마파크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일단은 테마파크에 가지 않고 있고요. 미국인들이 테마파크 안 가는 이유 그런 걸 많이 들어보니까 뭐 월트 디즈니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운영하는 컴캐스트나 그리고 뭐 식스플래그 운영하는 이게 합병했죠. 기업 합병해가지고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디즈니랑 유니버설 그리고 식스플래그 모두 다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크루즈 여행으로 소비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마파크 갈 돈이면은 뭐 그 돈이면은 유럽 간다. 그런 게 미국인들 사이에 조금 뭐 유행처럼 돌고 있나 봅니다. 결국에 사람들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테마파크 기업들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고 이게 저소득층 소비자들한테는 테마파크 가고 싶어도 좀 압박인 거고 그리고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그냥 그 돈이면은 해외 간다. 그렇게 조금 양쪽에서 양 소비자를 다 잃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뭐 디즈니나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식스플래그 모두 다 이제 전반적으로 방문객들은 보합이거나 그 약세, 그러니까 작년보다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건 공통적인데 가장 큰 문제는 테마파크에 방문하더라도 여기서 지출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테마파크 가서 이제 귀여운 머리띠도 사고 굿즈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덜 산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내년 여름에 여기 컴캐스트에서도 또 이를 갈고 유니버셜 에픽 유니버스 이 플로리다 올랜도에 오픈할 예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디즈니 월드의 이제 메인
그 구역이 플로리다에 있는 건데 그쪽에서 테마파크 사업 경쟁 심화가 더 예상되고 있어서 월트 디즈니 테마파크 사업이 당장은 조금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디즈니에서 결국 투자한다는 게 2020년대 후반에 오픈하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디즈니 D23 엑스포에서 테마파크 다음에는 크루즈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크루즈가 아무래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여행 붐이다 보니까 특히 뭐 미국에서 그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데선 뭐 말도 안 되죠. 뭐 2025년, 26년 가격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예약한다. 그럴 정도로 크루즈 수요가 진짜 엄청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즈니에서도 그걸 알고 최근에 크루즈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크루즈가 진짜 잘 되는 거를 계속 이제 눈에 띄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패턴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기존에 현재 디즈니가 크루즈 5척 보유하고 있는데 2024년, 25년, 26년, 28년 뭐 거기 바하마 지역이랑 또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에 이렇게 새롭게 4척 이제 기존에 짓는다고 건조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신규 선박 4척 더 건조하겠다라는 발표하면서 현재 5척 운영하고 있는 디즈니 크루즈가 2030년 초에는 총 13척까지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테마파크 사업 비중만큼 크루즈 사업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결국 이렇게 디즈니 크루즈 뭐 발표는 했지만 이 신규 선박 내척 2027년에서 31년 사이에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것도 당장에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20년대 후반에 가봐야 아는 거다. 그래서 뭔가 당장은 주가가 반응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선박 이름, 디자인, 여행지 아직 다 개발 단계여서 그냥 내척 새롭게 짓는다 이 정도만 알아둬라 이야기했고요. 근데 디즈니도 결국 이제 테마파크는 계속 부진하지만 이 크루즈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뭐 디즈니 회계년도로는 3분기 실적 발표였지만 이제 캘린더 이어로 2분기 디즈니 크루즈 승객 탑승률이 97% 기록했다고 하니까 디즈니 크루즈는 테마파크와 달리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디즈니 D23 엑스포에서 바바이거 CEO 외에도 이제 여기 이 디즈니 좀 차기 CEO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 조시 다마로라는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부분 회장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월트 디즈니가 현재 영화 스튜디오 사업은 뭔가 회복세에 분명히 들어섰습니다. 근데 테마파크, 크루즈 이런 복합되어 있는 결국 테마파크 부진이 문제인데 익스피리언스 부분이 좀 부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월트 디즈니가 부활을 하려면 이 익스피리언스 부분을 강화해야 되다 보니 그래서 이 익스피리언스 부분 회장이 차기 CEO가 되지 않을까 현재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바이거 CEO가 자기 후임 분명히 내년까지 뭐 정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월트 디즈니 계속 보면은 디즈니의 핵심은 테마파크하고 크루즈 사업이다. 여기 영업이익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작아서 글씨가 작을까 봐 그냥 제가 큰 걸로 여기 차트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부문 2023 회계년도에 디즈니 전체 영업이익에서 약 70%를 차지한 게 테마파크랑 크루즈 부문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영화 뭐 흥행하고 그런 거는 사실상 그 디즈니 영업이익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워낙 이 연예인들 몸값이 높고 배우들 몸값이 높고 하다 보니까 이 제작해도 그게 뭐 흥행하더라도 그렇게 돈은 안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영화 스튜디오 경험을 바탕으로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랜드 찾고 그다음 디즈니 크루즈 찾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근데 그 사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약간 돈이 조금 아예 주가가 조금 재미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뭐 테마파크 새로운 시설 거의 기존에 있는 테마파크 2배 가까이 확장한다 하고 뭐 크루즈도 새롭게 계속 이제 건조한다고 하니까 좀 이제 추후에 디즈니 영화랑 TV 프로그램 흥행하면은 선순환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디즈니 D23 엑스포에서 이제 테마파크랑 크루즈 다음에는 영화 사업이 있다 보니 영화 관련 주요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뭔가 결국에는 이 뭐 크루즈나 테마파크나 영화나 다 이 디즈니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20년대 중후반 그때를 기대하라 그런 식으로 계속 일단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내놓은 게 다 잘 되면은 뭐 디즈니가 부활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번에 영화 관련해서 발표한 거는 아바타 3 뭐 제목을 공개했다. 제목 공개한 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바타 불과제라는 이름으로 아바타 3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12월에 개봉할 예정이고 뭐 주토피아 2 예고편 공개했다. 이것도 뭐 내년 11월 개봉. 또 토이스토리 5도 제작은 한다 했는데 이제 개봉일은 나오지 않았으나 개봉 26년 6월에 하겠다. 결국 이것도 당장은 아니고 2년 뒤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
겨울왕국 3도 바바이거 CEO가 겨울왕국 3랑 4 동시에 제작하겠다 말했었는데 이거는 27년 목표로 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크레더블 이 시리즈도 거의 인크레더블 1은 2000년대 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인크레더블 2도 뭐 2010년대 나오고 인크레더블 3도 이제 제작 단계에 들어가겠다 이런 걸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디즈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2가 월트 디즈니 역대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흥행을 현재 보여줬다 보니까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인사이드 아웃 이 스핀오프 시리즈인 드림 프로덕션이라는 그런 뭐 디즈니 드라마를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 통해서 공개한다고 하네요. 뭐 인사이드 아웃 워낙 세계적으로 흥행했으니까 이런 게 과연 디즈니 플러스로 사람 유인해 올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월트 디즈니의 뭐 이런 테마파크 사업도 있고 영화 사업 있고 크루즈 사업 있지만 또 디즈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이 스트리밍 사업인데 디즈니 플러스가 과연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월트 디즈니에서 이제 2019년에 2019년 초에 디즈니 플러스 론칭하겠다 발표하고 2019년 말에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론칭 시작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넷플릭스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컸는데 디즈니 플러스 2020년에 제시했던 목표가 24년 10월 그러니까 두 달 뒤입니다. 두 달 뒤까지 구독자 2억 3천만에서 2억 6천만 명이 목표다. 그 당시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게 디즈니 플러스 뭔가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넷플릭스보다는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탈퇴도 많이 발생하고 실제 가입도 좀 덜하다 보니까 2022년에는 목표를 하향했습니다. 이 다다음 달 2024년 10월까지 구독자 2억 1,500만에서 2억 4,500만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제시했는데 근데 2년 지난 지금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 기준으로 1억 5,380만 명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기존에 이제 제시했던 그 전망치보다 거의 한 66%, 3분의 2 정도밖에 달성을 못해서 이런 것도 결국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보니까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좀 디즈니 플러스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어쨌든 그런 인사이드 아웃 2, 그 스핀오프 시리즈 뭐 드림 프로덕션 그런 게 또 흥행한다던가 어쨌든 작품성으로 증명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에서 결국 주말간에 어쨌든 발표 내용은 정말 거창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부활을 위해 테마파크에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크루즈에도 투자하고 뭐 영화, 스튜디오 이런 사업도 다시 옛날에 잘 나갔던 것들 그냥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차기작들 계속 이제 시리즈물 내놓으면서 그냥 흥행 보증 작품은 계속 내놓겠다 하면서 이제 뭔가 기대감은 커졌지만 결국에는 다 이야기하는 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테마파크도 2025년, 26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니까 완공도 아니라 그때부터 공사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